그다음 질문사 최홍성님께서 기존의 다주택자로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기존 주택이 멸실되었을 때도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재개발 완료 이후 취득세 새 주택 이 다른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 등의 사항에 대해 여쭤봤는데, 양도세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는 입주권이 하지 않습니까?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이란 거는 양도세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왜 다르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권리니까.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일 것,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세 번째는 등기될 것. 이 세 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데, 양도세에서는 입주권이 멸실 전까지는 주택이었으니까 거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관리처분 인가할 이후 입주권을 변한 시기 이럴 때는 좀 복잡한데요. 요거는 권리니까 여기 양도 차익은 안 해줄게 이런 거고, 나중에 또 완공하면은 전체를 또 다 해줄게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근데 취득세는 2020년 8월 11일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입주권이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토지였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주택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이제 입주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럼 입주권을 취득하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정지역 두 번째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8%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수에는 이제 지금은 들어간다는 거고, 대신에 그 이전에 원조합원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입주권을 바뀐 사람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입주권을 산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또 그 분양권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도 그때 이후에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제 그 취득세, 그 양도세가 다른 거고요. 양도세는 예전 2000 몇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년 초반부터가 2008년인가 때부터 계속 주택수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택수에는 들어온 거고, 취득세 측면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서만 주택수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예. 그러면 4번 설명이 됐습니다. 5번은 원유희 선생님께서 단독주택을 어머니, 저 오빠 3명이 공동 소유인데 아파트 2채가 될 때 저희 어머니 지분을 아파트 평수에 따라 어떻게 증여를 하게 되는지 증여 방법, 세금, 아파트 2채가 될 때 분담금 예상액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저희 상속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해서 어머님, 저 오빠 이렇게 3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지분을 내가 저가 매매로 사신 게 더 좋아요. 저가 매매로 사신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지분을 증여를 하면 증여는 빨수록 좋고, 증여 때 증여세 과세 표준은 시가다. 시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인데, 뭐 빌라의 경우는 총 15, 공시가액 15억 이하면 공시가액도 신고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 넘어간 경우가 많다. 15억이 넘어간 거는 반드시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증여 방법은 뭐 아까 말씀하신 증여계약서 쓰고 취득세 내고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세금은 이제 시세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내가 자녀다 그러면 어머님 그 지분이 얼마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뭐 채무는 원래 전세금 있고 채무는 빼주는 건데, 그러면 채무 또 양도를 보이니까 채무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녀니까 10년간 그 전에 공제받은 게 없으면 써먹은 게 없으면 5천 공제해주고, 나머지 9억 5천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하시면 되고, 증여 취득세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이면 토지면 4%밖에 아닌데, 주택이면은 1세대 2주택을 내가 받으면은 3.8% 내면 되는데요. 내가
그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상황에서는 취득세가 12%니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분담금 예상액은 뭐 이거는 뭐 기존 종전가액이 평가를 얼마나 받냐, 감정가액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비례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그 권리가액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 비례율이 별로 안 높은데 강남 같은 경우는 심하면 200%가 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리가액하고 우리가 분양가액이 구청에 허가받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추가 분담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분담금 예상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6, 이진영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단독 소유인데 현 공시가가 50%로 50%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50%는 자녀에게 25%씩 아버지 돈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세금을 피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증여한 거는 10년간 6억 넘어간 건 증여세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증여 취득세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는 부동산은 모든 게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축적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뭐 내가 그 주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뭐 1에서 3%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 재산이 되면 이때도 저가 매매, 자녀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이제 10년간 돌아가시 전이면 상속 재산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 금액을 아버님이 현금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뭐 합산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금은 또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저가 매매를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시가액으로 공시지가로 어머님께 증여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상속증여는 그 구세청에서 결정한다 했잖아요. 신고한 거는 이제 참고고, 그래서 공시가액으로 적용 가능할지 안 정할지는 그 주택의 공시가액 총액이 15억이 미만이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5억이 넘어가면은 반드시 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국세청 자기네가 감정가액 할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신 게 낫고요. 그리고 좀 불합리한 게 지금 뭐 여러 건 중에서 한 번 그 판결이 났던데, 우리가 2년 전에 증여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나서 내가 미안해, 그때 감정을 했어야 했는데 감정 못해서 잘못됐네. 그러면은 내가 소급해서 다시 내가 그때를 감정해서 내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세금 낼게. 소급 적용 우리는 안 해줘요. 근데 국세청은 2년이 지났더라도 자기네가 그냥 돈 내고 평가해서 소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측면에서 조금 뭐 서로 기울어진 거라 해서 좀 최근에 하나 나왔던데, 그래도 이제 국세청 그거를 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소급 적용은 아직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세법도 연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시가액으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해서 감정가액을 받으면 증여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세금이 늘어나면 신고했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10%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청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자 성격이거든요. 이자 성격인데 구세청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좀 높습니다. 한 8%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신고를 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하고 적게 낸 세금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년 8%, 뭐 예를 들면 3년이면 24%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만큼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지금은 면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를 가산세 부담은 주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산세가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질문 8번 노현정님께서 공동 명의로 5대5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분할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분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는 이제 1+1을 줄 정도로 이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버티면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1+1을 줬는데 이거를 취지하게 다르게 구세주 입장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1+1을 굉장히 세법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고문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채인데 주택이 한 채면은 부부가 이제 한 채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가 돼서 큰 혜택인데 관리처분 인가일이 딱 나서 1+1이 딱 되는 순간 이건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팔아도 이거는 양도세가 과세가 돼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입주권을 팔면은 하나는 비과세고 하나는 과세예요. 그러면은 나의 선택은 이제 작은 평수는 과세로 하고 큰 평수는 비과세를 받는 게 세법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 입주권이 되면은 내가 이거를 1+1이니까 하나를 누구한테 팔 수가 없어요. 뭐 증여도 하나를 못하고 이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84나 59 이렇게 큰 거 작은 걸 보통 받아요. 아니면 100 뭐 몇 제곱미터나 이렇게 그 하나는 이제 작은 거 60제곱미터 이하로 반드시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2주택이 된다 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1+1은 2주택이면은 세법에서는 1세대 예외적인 거 빼고 1세대 1주택 한 주택만 비과세 해주지 2주택이면 과세예요. 더구나 지금은 조정적이 됐지 않습니까? 과천도. 그러니까 두 채에서 한 채를 먼저 팔면은 중과세가 플러스 20%를 세율을 더 부과를 해요. 그 다음에 장특공은 안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과세하고 중과세하고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 심리가 큰 거는 이익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를 빨리 팔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내가 뭐 종부세도 안 내고 취득세 뭐 중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딱 막아놓은 게 뭐냐면 작은 평수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 과정에 보면 관리처분 인가일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이제 건설했다고 해서 이제 사업 승인 인가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완공일인데 그러고 나면 이전 고시일이 있습니다. 이전 고시일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조그만 걸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큰 거를 먼저 팔면 이제 중과세 내기 세금이 왕창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을 기다렸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다가. 작은 거. 큰 거를 팔면, 큰 거를 먼저 팔 수가 있어요. 큰 거를 먼저 팔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작은 거는 이제 이전 고시로부터 3년 후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공유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뭐 큰 거하고 작은 거를 1+1을 받았다면 부부간에도 남편은 큰 거, 아내는 작은 거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공유 분할 청구를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 분할 청구는 물론 이제 법적인 거니까 뭐 세법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합의서 만들어서 법무사 해서 등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이제 제3자면은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이제 그 청구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법원에서도 팔아서 현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물 정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는
내가 내 거를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1 플러스 1이 59제곱미터 59 그러면은 뭐 동호수에 따라서 뭐 조금 그 시세가 나중에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내 걸 가져오니까 둘 간에 뭐 그 이익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명은 뭐 40평이고 한 명은 뭐 25평이다. 그러면은 25평이 가진 사람이 45평 가진 사람한테 뭔가를 준 거잖아요, 대가를. 근데 뭔가 대가를 주고 내가 예를 들어 남편한테 그 대가에 맞는 돈을 받았으면 양도로 옵니다. 왜냐하면 양도라는 거는 유상이에요, 유상. 내가 뭘 주고 부동산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유지 분할이라는 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거를 내가 그냥 정리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대가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40평하고 25평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적은 평수를 이제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큰 평수한테 뭔가를 내가 뭔가를 부동산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증여.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에요. 대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줬는데 뭘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증여.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받았으면 양도. 그러면 증여면 증여세 신고해야 되고 양도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부는 양도세 측면에서나 취득세 측면에서는 항상 동일 세대예요. 이게 뭐 세대 개념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이게 이제 엔드 조건인데 세대인데 그러면 동거를 부부간에는 내가 서울에 살고 부인은 뭐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산다. 동거를 안 했으니까 세대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공유 분할을 할 필요는 부부라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양도세가 무조건 한 채를 먼저 팔 때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만 뭐 부모하고 자녀다. 그러면은 분할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세금 조금 정리하고 부모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자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하고 자녀면 이제 세대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30세 넘고 소득 있고 하면은.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은 공유 분할을 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좀 세금이 잘 안 나오게 취득세 교환을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를 너하고 나를 교환하게 되면 교환은 취득세를 전체를 봐요. 근데 공유를 분할하면 그 차익만 취득세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교환을 해버리면 전체를 내가 가져온 거로 봐가지고 취득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환은 좀 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건축은 좀 사전에 이제 기본 그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오리엔테이션 없이 이제 질문만 먼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고 시간이 나오면 간단하게 기초 제가 설명해야 되면은 세무 기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질문 몇 분 받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질문을 했는데 네.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긴 하고 마지막 질문과 약간은 비슷한 질문이라서 바로 질문 드리는데요. 그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지금 원주택 소유주신데 딸 둘한테 세대를 분리를 해가지고 저가 매매를 할 계획이라면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 둘 사이에서 양도세가 좀 크게 발생을 하는지. 일단은 딸 둘이서 이제 딸 둘이서 이제 공유 1+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적은 거를 나중에 완공하고 나서 이렇게 입주권은 만약에 우리가 멸실이 되고 나면 입주권이 나지 않습니까? 입주권은 이제 내가 2년 이상만 보유된 상태면 중과세가 없어요. 권리니까. 우리가 중과세는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가 있는 거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채인데 이게 팔고 싶으면 입주권으로 파시면 중과세는 없다는 거고 조정지역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이제 완공이 되면 아까 적은 거하고 큰 거는 적은 거를 먼저 팔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이전 고시로부터 3년 이후에 공유물 분할을 해서 각각 이렇게 주택을 쪼갠 다음에 각각 파시면 양도세가 비과세 12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할 때 큰 거 적은 거를 아까 교환을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재가를 지불하면 증여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증여 문제는 발생은 하는 꼭 그렇죠. 큰 거 받는 사람은 더 받았었고 작은 거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았으니까 둘 사람 간에 이 대가 관계 그 부의 이전이 있는 거예요. 부의 이전이 있으면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꽁으로 받았으면. 돈으로 받았으면 양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네. 취득을 할 때 저희가 매매를 할 때 큰 거만큼 사고 작은 거만큼 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그 주택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사전에 사실은 만약에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40평짜리는 뭐 한 우리가 예를 들면 15억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25평짜리는 6억을 가정하면 거기에 맞게 딱 지분을 우리가 각각 받으면 나중에 공유물 분할할 때도 별 차이 없이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러면 증여 문제나 양도 문제가 별로 안 생길 텐데 그거를 좀 예측하기 어렵죠. 나중에 40평이 얼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25평이 얼마가 될 건지 또 25평이 또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대략 지분을 정리한 매매를 할 때도 지분을 정리한 게 맞겠죠. 예를 들면은 언니가 내가 40평 갖겠다 하면 언니는 좀 더 아버지한테 지분을 뭐 60% 한다든지 뭐 그다음 동생은 내가 25평 받을게 하면 40%만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지분을 달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긴 할 겁니다. 예.